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를 출국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지지와 도움을 준 조국과 조국의 인민에게 감사하다. 조국이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했고 캐나다 정부에 감사하다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지만 멍 부회장은 캐나다와 홍콩의 영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25일 늦은 밤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이 탑승한 전용기가 심천에 도착하자 마치 중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 출전해서 한 골 넣고 귀국한 듯 중국 전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중국 외교의 승리라고 규정지은 귀국 현장은 나라를 위한 국가 영웅의 환영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요즘 즐거운 일을 찾기 힘든 중국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국 정부의 좋은 선전 활동이 된 듯합니다. 멍 부회장이 입고 있는 저 붉은색 드레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입었던 베네수엘라의 디자이너 캐롤로나 헤레라의 의상으로 가격이 4,038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 일간지 더 글로브 앤 메일은 9월 17일 미 법무부가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한저우의 출국을 허용하는 조건에 기소유예 합의에 대해 중국 화웨이 그리고 멍한저우의 변호사들과 협상을 재개했다고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멍한저우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면 미국은 범죄인 인도 요청과 그녀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를 종료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양측의 대화가 실제로 몇 주 동안 진행되어 왔고 24일 2022년 말까지 기소를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풀려났습니다. 멍한저우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멕시코를 가기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 내용은 화웨이 산하기업인 스카이컴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조작해서 HSBC 은행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게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무역전쟁을 90일간 중지하자고 합의한 직후여서 파장은 더욱 컸고요. 멍한저우의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캐나다 사법기관이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채집한 증거라 증거 자체가 오염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멍 부회장의 노트북을 캐나다 사법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열어봤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통신업체 회장의 장녀라는 신분에 미국과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멍 부회장이라 아마 캐나다 최고의 변호사들의 변호팀을 구성 지난 3년간 법정 투쟁을 해왔을 겁니다. 멍 부회장이 캐나다 공항에서 구속되자 중국 정부는 뜬금없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캐나다인을 각각 간첩 혐의로 구속해버립니다. 한 명은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또 다른 한 명은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커브릭. 마이클 스페이버는 간첩 혐의로 11년형을 언더받고 복역 중이었고 마이클 커브릭은 지난 3월부터 재판이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중국 사법당국에 억류돼 왔습니다. 그동안 이 2명의 캐나다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질 외교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你这是一个充满恶意的问题吧？我刚才把我们中国政府的立场说的已经很清楚了，请你不要问跟这儿不相干的问题。你最好去问问加拿大政府什么是人质外交。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인질 외교가 아니냐는 외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캐나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멍 부회장과는 무관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멍 부회장이 풀려나자마자 스페이버와 커브릭을 석방해서 스스로 인질 외교였음을 자인해버립니다. 2명의 마이클은 캐나다 전용기 편으로 멍한저우가 심천에 도착한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캐나다 트리더 통례도 마중 나왔었습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에게는 일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멍쥔 사이에서 일남 1녀를 두었는데 장녀가 바로 멍한저우, 아들은 멍핑. 멍핑은 성인이 된 후 부친의 성을 받아서 런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런정페이 회장은 자신의 비서였던 랴오寧과 재혼해서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랴완나라는 이름으로 현재 중국에서 아이돌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수메이라는 또 다른 자신의 비서 출신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에 런정페이 회장은 결혼은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딸들은 모친 성을 따르게 하고 아들만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해서 중국 여성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멍한저우 부회장도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얻었고 3살 연하 남성과 재혼해서 현재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미국이 갑자기 멍한저우 부회장을 석방한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는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뜻밖인 건 사실인데요. 먼저 미국이 중국과 긴장 관계를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로 중국의 예상치 못한 군사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온 게 바로 대중국 제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쿼드 동맹에 더해서 파이브 아이스를 확대하려는 계획, 최근 들어 미국, 영국, 호주의 어커스, 여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들과 태평양 남중국해에서 연합 합동을 진행해오면서 미중 간 국지전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 유엔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군사 대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호 존중을 원한다는 제스처로 멍한저우를 석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말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 장과 천진에서 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은 미국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가 응답해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멍한저우의 석방이었습니다. 중국의 요구 중 일부를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멍한저우 석방에 대해서 대미 외교의 승리라고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과 맺은 미중 무역협정 1단계 합의 중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천억 불 규모의 제품을 추가 수입하겠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3분의 1만 완료된 상태라 중국 정부에게 무역협정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인 부담감을 바이든 행정부가 덜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멍한저우가 대표자다 중국 정부는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중국이 인질 외교라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무튼 자국 국민 2명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상황은 캐나다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시점이라 미국이 트루도 총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멍한저우를 구속해서 얻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 것도 석방의 원인으로 봅니다. 물론 톰 코든 미 상원을 비롯한 공화당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멍한저우를 미국으로 인도받아 재판을 시작하면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는 재판에 비록 승소하더라도 큰 실제 이익은 없고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멍한저우 측은 비용이 얼마나 되든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변호팀을 구성할 건 기정사실이라 미 법무부도 천문학적인 재판 비용에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패소하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바이든 행정부가 넘겨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 국영방송과 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매체는 멍한저우의 도착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멍한저우의 석방이 미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멍한저우의 귀국 행사를 모든 중국인이 중국 외교의 승리라고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